국민의힘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4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2차 경선 마지막 티켓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1차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100%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예상대로 3강은 큰 이변이 없었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나경원 후보 쪽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쏠리면서 나 후보가 피해를 봤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이로써 탄핵 찬반 2대2 구도로 2차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 표를 누가 흡수하느냐 이것도 관심이고요. 또 2차 경선은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서 탄핵 반대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말 유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확실히 거리를 둬야 본선에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보수층에 급속히 퍼지면서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득을 볼 거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와 탄핵 찬성 진영의 표를 나눠 갖게 된 한동훈 후보로서는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자, 후보들의 유불리와 별개로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가 되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커져서 경선에 좀 활기를 띠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어떤 측면에서 좀 보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조부 대변인. 네.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만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나경원 의원이 4강에 안착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저는 결과론적으로 당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이 구도로 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결선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번 경선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으로 갈 것인데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하다라는 시각이 지금 어제 뭐 기사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탄핵에 찬성하는 그 파이가 확인이 된 것이고 근데 그 탄핵에 찬성하는 지지자들께서는 우리가 소수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4강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지 탄핵 찬성하는 후보가 결선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전략적 선택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지 결선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돼서 탄핵 반대 후보 한 명과 탄핵 찬성 후보인 한동훈 후보 간의 최종 결선이 저는 벌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선으로 만약 가게 됐을 때는 탄핵 찬반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옴으로써 국민의힘의 경선이 굉장히 스펙타클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정선 본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드럼통 또 체제 전쟁 이런 걸 이제 꺼냈던 어찌 보면 강성 그 우파에 이제 호소했던 나경원 후보가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매운맛 마라탕을 원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여전히 나경원 후보는 그런 액션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쏠림 현상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고 본인들 스스로의 또 그 지지세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국 정치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자기 세가 있었던 것이고 나경원 후보는 말은 거칠게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제 실패한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바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거기에 구심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했을 때 조응하는 후보가 누구냐. 같이 연대할 수 있고 국민의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이게 논쟁이 벌어지는 구도로 가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찬탄이냐 반탄이냐 문제보다는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했을 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결론을 내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차별성을 구하려고 했던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들을 좀 더 못 보여주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네. 당내에서는 이 탄핵 찬반 2대2 구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 2대2 구도에 대해서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각각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리하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제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하는 민심이 당심이 좀 많이 결집을 했다 예.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동훈하고 안철수로 해서 탄핵 찬성하는 지지 여론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기 이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표가 몰리면서 같은 편에 있는 사람한테 좀 표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탄핵 반대편에 있지만 나경원 후보가 사실 1등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표심이 사표가 될 거를 생각되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김문수와 홍준표에게 몰아주는 이런 깔때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 찬성하는 이제 한동훈, 안철수 후보도 찬성파끼리 서로 뭉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를 얻어서 4강에 진출한 것처럼 이런 현재 2대2 구도가 돼버리면 여기서 각각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탄핵 찬성 쪽에서 한동훈 후보 쪽에 좀 더 많은 결집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김준욱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누가 결선에서 만날까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2대2 구도가 됐기 때문에 찬탄 쪽에서 한 명, 반탄 쪽에서 한 명 이렇게라고 많이들 예측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반탄 후보 2명이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100%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2차는 당심 50%, 민심 50%가 있는데 당심 50%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연인 윤석열에게 탈당 제명 요구하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완전히 선을 긋고 제명 내지는 출당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쪽이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의 지도부의 발언과 배치되는데 지도부의 마음이 사실상 이 반탄 쪽에 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심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 선명성 경쟁 당연히 있겠지만 그 선명성 경쟁이 얼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조 대변인. 네. 아니 이제 이제 2차에서는 이제 당심 50%가 이제 투표로 가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탄 후보 2명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분석인데 어떻게 봐요? 그렇게 분석하실 수도 전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얻었던 득표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찌되었든 지난 전당대회에서 63%의 당원 투표를 얻었습니다. 그 63%라고 하는 그 지지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다 사라졌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후보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라는 게 어찌됐든 당원들이 자기가 해야지 투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지 그것이 표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팬덤이 있고 그리고 탄핵 찬성은 소수다라는 위기감을 가진 한동훈 후보의 지지 당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신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결선에 갈 확률이 크다 현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상대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올라오실 텐데 그것은 뭐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올라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국민들을 포섭할 수 있는 후보가 아마 결선에 올라가서 진검승부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준호 대변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강력한 팬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력하지만 소규모 작은 팬덤이다라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50대 50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당원하고 국민 여론조사. 그럼 이게 조직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조직을 가동해가지고 당원들이 누구한테 표를 주느냐 이런 조직 싸움이 일어날 건데 지금 김문수 캠프에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같이 경선에 나섰던 이철우 후보가 김문수 캠프에 갈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 등도 이제 김문수 캠프에 갈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구자근, 이인선, 강대식, 김유상, 백종원 의원 등등이 캠프에 합류할 거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내에서 조직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아마 이 짧은 일주일도 안 된 기간 동안 조직 싸움으로 이제 승부를 본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1, 2등은 김문수, 홍준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저희 패널도 나오는 이 호준석 대변인에 따르면 거기가 이제 구로갑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당대표 선거 때 보면 그 당협위원장이 뭐 당원들한테 뭐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꼭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번 대선도 있지만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작동할 거라고 보는데요. 당 바깥에서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을 부추기는 당내 인사들로 보면 어찌됐든 대선에서 만약 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재정리해야 되고 그 과정에 주류를 재편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놓고 한덕수를 부추기고 김문수와의 단일화를 요구할 거고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결국 자강론이겠죠. 네. 국민의힘을 적더라도 그 수를 지켜내면서 다시 주류 세력을 다시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하려는 분들은 또 홍준표 후보 쪽을 따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자기 공간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검증이 되는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안철수 후보는 혼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 큰 보수 우파의 정당의 지분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으로 이 경선 과정이 끌고 간다고 본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촌철살인의 댓글들 많이 주셨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이 드럼통 전략이 망한 건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희망의 싹은 남겨놓은 것 같다. 반탄들의 행진이 될 줄 알았더니만. 자, 이런 의견 있고요. 자랑스런 안철수 끝까지 달려라. 이번에는 절대로 철수하지 말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결선은 준표와 동훈이냐 문수와 동훈이냐 이렇게 보인다. 자, 홍준표 김문수 둘이 결선 가면 윤 어게인당 되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홍준표 김문수 치고 올라오던데 키높이 구두로 말아먹은 느낌. 네, 그 발언을 지금 연상을 하셨습니다. 자, 금패치들 머리 터진다. 어디에 줄 서야 할지 이런 의견.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한덕수 꽃길 만드는 경선일 텐데.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경선이 될 것 같다. 결국 한덕수 밑밥 깔아주는 경선 아니냐 이런 의견. 자, 백날 국힘 후보들 나와도 이재명은 결국 이준석이 잡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한 방에 다 보내네요.